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부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경찰관이 윤리의식 희박하면 부패하기 쉽겠죠. 부패에 물리기 쉽겠죠. 그래서 경찰 부패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많습니다. 가설이니까 이게 정답이 안 되는 뜻이죠. 가설이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찰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가설입니다. 하이파스시스죠. 가설, 정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자, 6가지 적어놨는데 우리 교재에는 4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2가지를 더 붙여서 5번과 6번을 더 붙여서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사회 가설, 구조 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 법규와 현실의 괴리, 깨진 유리창 이론 6가지입니다. 자, 먼저 전체 사회 가설은 사회 전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사회가 경찰을 결국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경찰은 사회 구성원의 하나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썩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썩게 된다는 것이 전체 사회 가설입니다. 요 이론은 시카고에서 나오는데 시카고의 그 당시에 이 이론이 나올 당시에 시카고 전체 사회가 부패했다는 거죠. 시카고의 지역엔 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서 미국입니다. 같이 도박도 하고 뭐 또 지나다 보면 도박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정탈하면 자주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도 썼고 경찰관도 썼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시민사회의 부패, 시민의 부패가 경찰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전체 사회 가설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미끄러진 경사로 이런 가설하고 비슷합니다. 미끄러진 경사로 가설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미끄럼틀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죠. 근데 밑에 가서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부패 정도가 처음에는 공짜 커피라든가 작은 선물 같은 사소한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경찰의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미끄러진 경사로 가설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잔챙이 도둑이 큰 도둑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마트에 가서 조그마한 생필품 훔치다가 빵 한 개 훔치다가 담배 한 개 훔치다가 나중에 큰 도둑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반드시 큰 도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세요. 작은 노예가 반드시 부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펠드버그입니다. 그러나 셔먼이나 델라트라라는 사람은 작은 노예가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 이게 맞는 것도 이게 맞는 경우도 있겠죠. 뭐가 정답이 없습니다. 부패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자, 지금은 이제 공짜 커피나 작은 선물 이것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 그 때문에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김영란법이 된다 안 된다 뭐 논란이 많죠. 그래서 공직자들은 뭔가 누군가에게 부탁 전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 구조원인 가설입니다. 신임 경찰관들이도 고참 동료들에 의해서 조직의 부패 전통에 물들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영화죠. 투캅스 1에 박중욱, 안성기 나오죠. 그 안성기는 부패 경찰입니다. 고참 부패 경찰인데 범인들 잘 잡아오는 유능한 경찰이긴 하지만 박중욱은 신참 경찰이에요. 경찰학교 1등 졸업한 학생이죠. 신임 순경인데 이 친구는 물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깨끗한 경찰인데 나중에 되면 살살 안성기가 준 돈도 받아먹고 약간 부패에 물들어진 게 나옵니다. 이게 구조원인 가설이에요. 이건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경찰 조직 안에 고참 경찰관들에서 신참 경찰관들이 부패 전통에 자기도 모르게 물든다는 이론. 스펀지처럼. 스펀지 여러분 잉크를 딱 묻히면 처음에는 잉크가 조금 물들지만 나중에 스펀지 전체가 잉크에 물들겠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게 되겠습니다. 경찰 내부 부패가 또 다른 부패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부패의 관행, 나쁜 관행들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이다. 규범은 규범인데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입을 다물는 예를 들면 동료 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아라, 입을 다물어라 하는 규범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이제 침묵의 규범이 받아들이지면 구조원인 가설이 정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구조원인 가설입니다. 4번째는 썩은 사과 가설 또는 썩은 사과 상자 이론입니다. 이거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뭐 사과를 사놨는데 한 상자 사놨는데 안 먹고 놔뒀는데 어느 한 개의 사과가 썩기 시작하면 조금 썩었다 그 사과 전체가 썩죠. 그럼 그 주변의 사과가 또 금방 썩습니다. 이게 썩은 사과 가설이에요. 하나의 사과가 썩으면 사과 상자 전체가 썩게 된다는 이론이죠.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자질이 없거나 부족한 경찰관들이 모집 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경찰에 유입됨으로써 전체 경찰이 부패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경찰관 개인의 윤리적 성향이 부패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질 없는 경찰관 개인이죠. 개인이 자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경찰한테 부패가 옮겨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순경공채 비율이 뭐 1대1, 2대1인 적이 있습니다.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제가 보니까 경찰관들 인기가 제일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잘 돌아가요. 대기업이 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가고 은행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공무원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그 경찰관이었어요. 그때 경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경찰관들 자질이 많이 낮았죠. 그래서 부패한 경찰관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또 뭐 운전요원을 말이죠. 대량으로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요원을. 막 데모 한참 많을 때. 이럴 때 운전요원들이 돌아가지고 운전이 무슨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지고는 나중에 일반 경찰에서 일반 경찰서 지구대에 발소로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 경찰관들도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썩은 사과 가설은 이걸 배제하려고 하면 경찰 면접 단계에서 자질 없는 경찰관들 잘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주운전하는 전력 있는 사람들은 경찰 면접 단계에서 다 걸냅니다. 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기수에 말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소명을 잘하지 않으면 거의 되기 어렵습니다. 뭐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전과 있는 사람이 경찰관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경찰 면접 지도도 제가 다니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 경찰 면접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 말 되면 또 경찰 면접이 시작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법규와 현실 괴리. 이건 책에는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경찰관이 수배자를 인수하러 서울을 간다고 가정하면 부산서 그러면 수배자 인수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럼 두 사람 출장비가 예를 들면 하루 1박 2일이면 예를 들면 1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10만 원을 주면 되는데 한 6만 원밖에 안 줘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명의 출장비를 타가지고 갈 때는 한 명만 가요. 이거 사실은 예산을 부당 수령한 거죠. 이것도 부패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거기 못 미치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찰관의 잘못이라보다도 국가의 잘못이야. 그렇죠? 후진국가는 다 이렇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누구한테 뜯어먹든지 비리 저져서 가든지 편법으로 가든지 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제가 경찰에 처음 들어가지고 초창기에도 출장비를 준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래요. 제가 이게 예를 들면 모텔비가 4만 원, 서울에 4만 원, 평균 4만 원이면 3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예산에. 밥값이 5천 원인데 4천 원만 책정돼 있어요. 싸게 먹어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부패는 이런 걸 보면 경찰의 부패는 그 나라의 국민 소득과 관계가 있다.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가 줍니다. 나라가 가라면 경찰도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자, 이것이 법규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깨진 유치한 이론입니다. 자, 요걸 깨진 유치한은 원래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기초 질서 위반 사범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네에 쓰레기를 누가 하나 집 뒤에 어떤 의성한테 버려놨어요. 그럼 조금 전 쓰레기 그 다음날 되면 쓰레기 2개, 3개, 4개 쌓이죠. 일주일 지나면 쓰레기 천국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게 되면 빨리빨리 치워야만 쓰레기가 안 쌓이는 거죠. 차량이 있는데 차에 깨진 못 쓰는 차량을 어디에 방치해 두면 처음에는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 담배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이 들어가서 놀아요. 그게 깨진 유리창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게 되면 우범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찰윤리 이론을 도입해서 경찰관의 사소한 잘못도 처벌하지 않으면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발전된 겁니다. The Broken Window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찰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론, 가설 6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